네, 안녕하세요. 풀쌤 주일홍입니다. 네. 오늘 이제 6강이 되겠습니다. 6강, 동명사예요. 네. 오늘로서 준동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자, 준동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고, 준동사가 뭐지? 네, 이런 학생들을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좀 확 나빠지려고 그러네. 네. 자, 6강 동명사,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자,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명사야. 네, 명사입니다. 근데 앞에 요 동자가 붙어 있는 명사. 요게 동명사예요. 그죠? 네, 요게 동명사입니다. 네. 이 동자가 뭐지? 이런 학생들 역시 기분이 확 나빠지려고 해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네, 동자. 이게 팍 떠올라야지 오늘의 그게 포인트니까. 그죠? 네, 그겁니다. 자, 이 동명사의 기본적인 생긴 형태를 보면요. 동명사의 기본적인 생긴 형태는 뭐야? 동사의 ing형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분사편에서, 4강 그 분사편에서는, 이 동사 ing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거요. 능동과 진행의 효용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이었어. 그런데 오늘은, 이 동사 ing가 뭐뭐 하고 있는이 아니라, 이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래요. 네. 완전히 뭐 사기꾼 된 기분이야, 그죠? 근데, 이건 동사 ing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의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뭐야? 위치어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 중심인지 알지? 누구 중심이야? 바로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말이 어디 가 있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언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동사 ing라고 하는 건 물론 효용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하면 그죠? 어떻게 하면 얘는 또 명사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명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죠? 뭘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세 가지였어요. 그죠? 뭐뭐해서 자, 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 또 뭐야? 목적어, 그죠? 네. 그리고, 보어, 네. 요런 위치에 위치하는 게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 명사라고 하는 건 위치가 명확한, 그런 말들이 명사이기 때문에, 자, 위치도 파악해 봅시다. 자, 이 동사 ing가 어디에 온 거를 주어라고 그래요? 어디에 온 걸 주어로 한다? 자, 어디에 온 거를 바로, 주어의 자리, 즉, 동사의 앞자리에 온 것. 그걸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적어는 뭐를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는, 어디에 있을 때? 바로 타동사의 뒤에 있는 거. 타동사의 뒤에 있는 말을 목적어로 합니다. 뭐, 즐기다, 좋아하다, 이런 말들. 앞에는 나는 즐겨, 나는 뭘 즐기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자리에 동사 ing가 나오면, 이때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는 거?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합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거 뭐 하는 거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전치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와 세트를 이루는 것. 이게 전치사야.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말이니까 뒤에 동사 ing는 당연히 뭐야? 명사겠지. 그게 바로 동명사야. 그때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위치한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를 이용한 동사는 뭐죠? 바로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의 뒤에 여기는 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보호가 오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명사가 위치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자 동명사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자란 말이 붙죠. 그죠? 동자란 말이 붙는데요. 이 동이 뜻하는 건 뭐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진짜. 그동안 수업 헛들 거야. 그죠? 자, 제 2번은 바로 뭐야? 동명사라고 하는 건 바로 준동사다. 문장의 본동사하고 똑같은 준하는 그죠? 성질이 있다. 몇 가지? 모르면 안 돼.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명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진짜 무식한 거라고 그랬지 이거. 이제 동명사는 꼴랑 동사 플러스 ing가 동명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워. 절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동명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문장은 딸랑 동사 한 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 ing 딸랑 한 개만 가지고 동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준동사란 말이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바로 뭐야? 이 동사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돼. 네? 자, 근데 이 동사 ing 앞에 있는 주어는 무슨 주어로 한다?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자, 왜 의미상의 주어인지 이것도 그동안 설명이 다 됐던 거니까 다 알고야,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동명사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써요. 대명사일 때, 대명사나 혹은 대명사나 혹은 사람의 이름, 사람 이름이요. 그냥 이름이라고 할게요. 사람 이름의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대명사나 사람 이름의 경우는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그가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his. 또 탐이 그러면 탐스 이렇게 써요. 자, 이게 어떤 구조예요? 어떤 격입니까? his, 탐스 하면 얘는 바로 무슨 격? 소유격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명사와 사람 이름의 경우는 소유격 연도로 쓴다. 그 다음에 자, 대명사와 사람 이름을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명사들, 그 이외의 모든 명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러면 뭐야? 그냥 moth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모든 명사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써요? 목적격의 형태를 사용한다. 목적격의 형태를 사용한다. 자,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자, 거의 90%는 생략이 된다 그랬지. 준동사인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애들이 선호되는 뭐 절의 형태로서 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을 해서 불필요한 말들을 없애고 깔끔하고 단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는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거의 대부분 필요 없을 때는 생략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은 his, 탐스, 또 mother, 또 그의, 탐의, 엄마를 의미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가, 탐이, 엄마가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으로 주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동사의 제2번 성질이자 똑같은 성질인 준동사의 성질, 제2번 성질은 바로 뭐다? 시제야, 시제. 그죠? 시간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경우 시간의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둘을 갖다 예를 든다면 둘을 예를 든다면 자, doing이라고 하는 거 단순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having done, having done이라고 하는 만료 동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doing을 쓰게 되면 본동사의 시간, 본동사, 여기서 이제 본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란 말이죠. 문장 속에서 본동사의 시간과 주로 일치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having done을 쓰게 되면 이건 뭐야? 이건 완료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는 딱 느낌이 안 오지, 그지?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건 바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자, 이제 7강이 시간의 논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업하던 것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하고 한 그런 게 바로 시간의 논리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쌤이 시간의 체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쳤거든요. 난 정말 자신있게 뜯어 고쳤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시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체계를 싹 다 뜯어 고쳐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해석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영어의 시간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써먹는 그런 단계까지 갈 거예요. 그때 완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심층적으로 다음 시간에 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제대로 좀 이해를 합시다. 어쨌든 그 완료에 될 때는 그때는 완료 동명사가 되어서 having done 이라는 것을 씁니다. having done이라고 썼네. having done입니다. D-O-N-E예요. 그죠? having done.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3번 성질, 요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예를 들어서 his knowing 그랬단 말이야. his knowing. 그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가 아는 것이야. 그가 아는 것.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가 뭘 아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또 his becoming 그가 되는 것이야. 그럼 뭐야? 그가 뭐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동사의 뒤에는 뭐 나온다고요? 자, 이걸 다시 말한다면 동사의 뒤에는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들이, 네,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들이 그것도 어떻게 나온다? 동사 요구한 순서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가장 궁금한 말. 이거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죠. 처음 듣는데요? 에이, 네. 자, 가장 궁금한 말이라는 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보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일 수도 있어요. 이건 동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목적어나 보호 같은 요소들이 완전히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쓴다고 그랬어요? 뭐가 쓴다? 부사가 쓰인다고 그랬지. 이 부사는 뭐야? 동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동사 앞에서 못 쓰이고 그죠? 네, 목적어나 보호 같은 요소가 완전히 나오고 난 다음에 쓰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ing가 아니라 문장의 본동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준동사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명사 이거를 동명사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명사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명사를 이루어서 길이가 긴 형태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뭐뭐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 이게 동명사야. 길이가 긴 명사. 그래서 그냥 명사라고 하지 않고 동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 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투부정사와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준동사로서 그죠? 1번, 2번, 3번의 성질이 있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투부정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야? 시간의 방향. 그동안 여러 번 설명했는데 보니까 잘 알 겁니다. 투부정사는 시간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다. 그래서 해석이 될 때도 투부정사의 경우는 뭐뭐 할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형태가 투부정사 형태였다고 한다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방향이 현재에서 과거를 향해 있다.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시간의 방향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뭐뭐 하겠다는 동사가 쓰인다. 그렇죠? 계획하다. 또 앞으로 뭐뭐 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이런 말들은 투부정사가 써야 돼요. 네, I want to go there. I want. 네, 이런 식으로. 네, I plan to.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동명사의 경우는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그런 말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나는 즐기고 있어. 나 전에 해봤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기게 되죠. enjoy의 경우는 동사 ing. 또 나는 좋아해, 싫어해 이런 말들 역시 마찬가지로고요. 네, 동명사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들도 있어요. 그런 동사도 있는데, 자, 그런 동사 저희가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예문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봤습니다. 이제 예문 보시면 되는데. 자, 주어의 역할을 했다는 하는 건 뭐야? 주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죠? 얘가 동사니까 이 앞에 있는 저만큼이 주어예요. TV를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1번 주어는 그럼 어디 있나요? 의미상의 주어 어디 갔나요? 하는데, 자, 지금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 개나 소나 다 해당이 돼요. TV를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이 눈에 해롭대요, 그죠? 누가 시청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개나 소나 이런 말들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어를 안 쓰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보다 보면 뭘 보는지 TV를 보는 거지. 목적어 나왔어요. 또 for a long time이라는 말은 부사까지 다 결합이 돼서 이만큼이 하나의 동명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도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are 이런 것을 만들고 is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랫동안 TV를 시청하는 것은 눈에 해롭습니다. 또 영어를 읽는 게 그걸 말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 226번 예문 같은 경우는 원래는 talking loudly 이게 더 일반적으로 많이 소로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건 talking이라는 말은 동명사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 형태로 해서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loud talking 혹은 부사가 돼서 talking loudly 이 둘 다 가능합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분명히 out of place다. 자, out of place는 뭐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어? 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보니까 어색한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네, 또 경우에 맞지 않는, 여기서는 도서관에서는 out of place라고 하니까 경우에 맞지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the singing of carols is an ancient Christmas custom. 자, 여기서 singing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더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캐롤을 노래하는 것,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역할, 뭐 간단해요. 보호 자리에 오는 건 보호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보호만이 쓰이는 자리. 자, 보시면 어디지? 네, her only fault, 그녀의 유일한 결점은 이다. 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호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녀의 유일한 결점은 이다. 자, 그러면 보호로서 이만큼이 보호가 됩니다. 길이가 긴 보호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것, 또 며칠이는 탐정소설을 읽는 것이다. 네. 자, 목적어의 역할한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겠지 뭐, 그죠? 네, 뭐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he stopped, 그는 stop 했어요. stop 했습니다. 자, stop 다음에 to 비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그 멈춰서다가 돼요. 그러니까 stop to를 쓰게 되면 stop to talk 하면 뭐야? 말을 하기 위해서 멈춰서다가 되겠습니다만 stop talking을 쓰게 되면 뭐야? 말하는 것을 중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말하는 걸 중단하고 set to work,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나는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겠지. 이제 그 자리에 knocking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입니다. 문에 knock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I'm very fond of, 나는 율라 좋아합니다.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율라래요. 그죠?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뭘요? 음악을 듣는 것을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자, 이런 be fond of 같은 이런 형태로 갖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뭐를 자랑하다 그러는 거야? be proud of. 네, 네. 이런 게 이제 자랑한다는 뜻인데. 또 좋아한다는 be fond of 이런 뜻이네요. 이런 구조로 된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fond라고 하는 건 얘는 뭐야? 얘는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이다와 결합이 되면 뭐가 돼? 형용사는 이다와 결합이 되면 말이 서술이 되지, 그지? 네? 좋아하는 이다가 아니라 좋아하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좋아하다면 뭘 좋아하지?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를 바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왜? be fond는 좋아하다지만 fond 자체는 뭐야? 좋아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그죠? 형용사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꼭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이해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of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야? 전치사입니다. 다른 전치사들은 의미가 다 있어요. 뭐 in 그러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to 뭐뭐에, by 뭐뭐에 의해서, with 함께 가지고 때문에, 그죠? 다 의미가 있는데 of만큼은 그야말로 그냥 전치사로만 써요. 왜? 뒤에 명사를 받기 위한 목적이지. 네? 그래서 자,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be fond of, 또 be proud of, 자랑하느니 이다와 이렇게 돼서 자랑하다. 뭐를? 목적어인 명사를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be proud of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나는 전혀 objection, 반대하지 않습니다. objection, 반대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to, 뭐뭐에입니다. 뭐뭐에라고 하는 전사니까 hear가 아니라 hearing, 그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에 나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이니까 이건 뭐 뻔하네요. 그죠? 우리 그동안 맨날 봤던 거잖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예문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he's passing the test.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passing을 쓰게 되면 그죠? 본동사의 시간에 기준으로 해서 본동사의 시간을 일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문장의 형태로 한다면 미래형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having passed라고 하는 형태를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완료 동명사라고 합니다. 완료 동명사라고 해서 이때는 이미 뭐뭐 한 것이라고 하는 완료형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데 그가 이미 시험에 합격한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미 합격한 상태, 이걸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7강에서 정말 재미나게 공부할 부분이니까 특히 지난번에 배웠던 분사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네. 완료라고 하는 시간, 또 영어의 전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른 각도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 안 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는데 이럴 때 사용한다. 오케이? 네,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봅시다. 그 다음 거. 또 뭘 하나 볼까요? 241분 한번 보세요.
on our arriving at the destination. 네, 하는 표현입니다. 이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on이라고 하는 건 위에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해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이 on이라고 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접촉의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on ing 하게 되면 ing한 딱 그 시점에 이런 표현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적인 접촉의 뜻으로서 볼 수 있는 얘가 참고로 on time이라는 게 있지. on time은 하는 뭐야? on time은 시간 위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딱 접촉하여, 이게 on time의 뜻입니다. 그래서 on time은 뭐야? 딱 정각에, 딱 정시에, 이게 on time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on ing 하면 뭐야? ing는 딱 그 시점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 한 시점에, 뭐뭐 하자마자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our라고 하는 것은, our라고 하는 건 얘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해석이 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on our arriving가 뭐야? 우리가 도착한 딱 그 시점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한 딱 그 시점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인데 대명사나, 소유격, 대명사나 아니면 사람 이름의 경우는 소유격으로 쓴다 그러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한 딱 그 시점에 he was taking 그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얘기했는데요. 존이 그 수업을 빼먹은 것. 그래서 여기서 존스가 아니라 존이입니다. 존이 수업을 빼먹은 것. 그래서 이런 대명사나 사람 이름의 경우는 퍼스널 S 혹은 소유격으로 쓰게 되고요. 그 외의 모든 명사는 전부 다 목적격에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보시면 I can't stand things not being kept in their proper place. 나는 stand 할 수 없습니다. stand. 네. 동사로서는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things가 사물들이, 이게 이제 그 의미상의 조입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물건들이 not being kept, 두어지지 않은 것. 어디에? in their proper place. 그들의 적당한 장소에 두어지지 않은 것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던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의 방향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만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 둘 다 가능한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다 얘기했죠. 네. 자, 근데 이제 둘 다 가능한 동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한 동사가 성질을 갖다 좀 해보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자, 어떤 동사들이죠? 네. 바로 기억하다라고 한다면 뭐야? 기억하다, remember. 또 있다 그러면 뭐죠? forget. 네, 이런 겁니다. forget. 그 다음에 regret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뭐뭐해서 유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요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도 됩니다. 원래는 그 시간의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동사들마다 그죠?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들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고 또 이제 과거에 한 적도 있는 그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쓴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랬지. 그지? 투부정사는 얘는 미래고 네, 미래고 동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과거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후회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뭐뭐 할 것을 후회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죠? 뭐뭐 하게 돼서 이때는 유감이다라고 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ing가 나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있다, 후회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